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감쪽같이 속였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나몰라라 하고 돈 없는 척 굴더니 뒤로는 시댁 식구들을 다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받았어요. 그간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나 사리면서 아까워했다는 생각에 뒷골이 확 당기더라고요. 제가 뭐 우리 집에 돈 많이 써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양쪽 집안에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본인 집만 챙기지 말고 우리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였다면 제가 이렇게 배신감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 들키니까 여유 되는 만큼 본인 집안은 본인이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진짜 웃긴 인간인 게 저한테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친정에 뭐 해주면 본인 시댁에도 해줬으면 바랬던 인간입니다. 그래놓고 본인 집안은 본인이 챙겨야 한다고요? 정말 내로남불 아닌가요? 본인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뻔뻔한 인간. 제가 왜 이혼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벌이는 둘이 합쳐서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비록 집 대출금이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친정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크게 무리 가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결혼할 때 시댁은 여유가 없다며 1원 한 장 도와주지 못했고 집 얻을 때 친정만 돈을 보태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친정 부모님께 도움을 받았으니 들어가는 목도 조금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모님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시댁 부모님을 안 챙긴다는 게 아닙니다. 양쪽 집안 부모님 모두 잘 챙겨드리지만 똑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친정 부모님은 하나뿐인 딸 결혼한다고 보태준 돈이라 굳이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둘이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부모님도 무리하셨을 텐데 조금씩 갚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집안에 용돈을 드리더라도 저희 부모님께는 더 챙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그게 맞다고 느꼈고 남편 역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버이날이 다가와서 남편에게 양쪽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준비해야 하니 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각자 돈 관리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남편에게 시댁 부모님께는 50만 원 드리고 친정 부모님께는 100만 원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도움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평소 늘 이런 식으로 용돈을 드렸고 남편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버이날에는 남편이 한숨을 푹 쉬더니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회사 분위기가 요즘 심상치 않아. 다들 그럴 리 없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러다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닌가 수군거리는 분위기거든. 그래서 저번 명절 때 떡값도 못 나온 거잖아. 월급도 조금씩 밀리고 있고. 오죽하면 인사 조정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 퇴직시키려고 하겠어? 그래?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 많이 안 좋은가 보네? 그러다 회사 잘못되면 어떡해. 차라리 빠르게 이직하는 게 낫지 않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불러주는 회사도 없고 요즘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잖아. 직원들 절감해서 어떻게든 나가는 비용 줄이려고 혈안인데 거기다 알잖아. 이쪽 계통은 서로 오가는 말이 많은 거. 내가 이력서 나오면 분명 연락할걸?
그럼 몰래 이직 준비하고 있다는 거 들킬 거고 그러다 더 불이익 받으면 어떡해. 이런 마당에 이직은 무슨. 그래도 마냥 가만히 있는 게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러다 하루아침에 잘리면 어떡하려고. 겁나서 주저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부딪혀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회사 사정 어렵다며. 그럼 이직 준비하는 당신 마음 충분히 헤아려 주겠지. 비슷한 수준의 연봉 주는 곳으로 잘 알아보자. 정 어려우면 조금 내리는 방법으로 진행하더라도 이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알겠어. 여기저기 이력서 넣어보고 면접 봐볼게. 저기, 그래서 말인데, 자기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이번 달 월급이 다 안 들어왔거든? 이것저것 빠져나갈 거 제외하면 아무래도 용돈 드릴 돈 보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쩌지? 그럼 우리 집은 용돈 생략하고 자기 돈으로 장인 장모님만 챙겨드려. 어떻게 그래. 어머님 뻔히 기대하실 텐데. 매번 드리는 걸 갑자기 안 드릴 수는 없잖아. 같은 부모님인데 챙겨드려야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내가 보탤 수 없으니 그렇게라도 해야지. 자기가 다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남도 아니고. 남편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데 어쩌겠어. 자기가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이번 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허리띠 졸라매서 마련해 볼게. 그래도 같은 부모님인데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은 보태는 돈 하나 없는데 저 혼자 양쪽 부모님 용돈을 다 챙기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렸어요. 너무 미안하고 염치 없다고요. 그러면서 어찌나 주눅들어 하던지. 한껏 처진 남편의 어깨를 보니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으로 기죽는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 쓰이는지 아시죠? 특히나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돈이야 제가 더 아껴 쓰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라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남편이 원해서 못 보태는 것도 아니고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거잖아요. 남편도 나름대로 어째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시댁에 드릴 용돈 50만 원도 제 월급에서 사용하겠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고 나중에 회사 사정이 나아지거나 안정적인 곳으로 이직하게 되면 그때는 본인이 더 많이 보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라도 해서 미안한 마음을 씻고 싶은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제 돈으로 친정에 100만 원, 시댁에 50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친정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이 반만 들어왔다고 본인이 줄 수 있는 건 5만 원밖에 없다고 울먹였어요. 회사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네. 그래도 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니까 내가 자기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그래도 내가 자기 남편이고 남잔데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해. 장모님께도 정말 면목이 없어. 사위라고 하나 있는데 고작 이 정도라서. 다른 집 사위들은 장모한테 잘할 텐데 어떻게 장모님 생신날 덜렁 5만 원만 드릴 수 있나. 내 신세 참 처량하다. 안 그래도 생활비도 잘 못 내는데. 그동안 회사 사정이 힘들어도 제 앞에서 눈물 보인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저도 같이 따라 울었습니다. 열심히 이직 준비하고 있지만 괜찮은 조건이 없었고 연봉을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뻔히 지켜봤기 때문에 회사가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렇게 이직이 안 되냐고 잔소리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남편 스스로가 얼마나 괴로울까 이해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믿고 묵묵히 지켜봐 주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생신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줄 수 있는 건 고작 5만 원밖에 없다면서 우는데 그간 참았던 서러움이 다 폭발한 듯 했어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의 3분의 2 정도만 지급하다가 이제는 반만 지급하게 이르렀고 회사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그동안 밀린 급여 한 번에 정리하겠다면서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이 함께 힘합쳐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였대요. 남편도 초창기 멤버여서 한운 수 없이 같이 힘을 합치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니까 마음고생을 많이 한 듯 했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못 내서 거의 제 월급으로 다 생활했던 터라 저한테 빚이 많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이 더욱 가엾고 짠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남자 어깨가 이게 뭐야? 뭐라고 이렇게 축 처져 있어? 내가 자기한테 돈 안 갖다 준다고 뭐라고 한 적 있어? 자기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아내로서 힘은 못 대줄 망정 자기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난 정말 괜찮아. 조금 빠듯하기는 해도 어느 정도는 내가 벌어서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뭐 남도 아니고 부부인데 이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줘야지. 내가 자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자기는 모른 척 하겠어? 나한테 잔소리 하겠냐고. 나처럼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고 묵묵히 힘이 돼줬을 거야. 부부는 그런 거라고 믿어. 제 말에 큰 감동을 하였는지 남편은 어린아이가 된 마냥 엉엉 울면서 고맙다는 말만 연신해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부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는 계기가 됐어요. 이번 일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과 마음이 돈독해졌습니다. 비록 상황은 힘들어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그래도 제 벌이가 나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버티고 이겨내다 보면은 언젠가는 빛이 보일 거라고 서로를 다독였죠. 그렇게 어버이날이며 여러 기념일에 제 돈으로 양쪽 부모님의 용돈을 챙겼고 생활비도 물론 제가 책임져 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매번 미안해했지만 저는 그런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아서 어깨 피라고 오히려 더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어요. 남편 앞에서는 괜찮은 척 굴었지만 솔직히 힘든 순간도 있었죠. 남편이 월급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본인 보험비, 주유비, 자동차 할부, 통신비 등등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한 달 쓸 용돈만 겨우 남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는 돈과 양쪽 부모님의 용돈까지 전적으로 제 몫이 되었고 거기다 대출금까지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돈은 못 모으게 되더군요. 한편으로 이런 상황들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남편한테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당장 못 모아도 상황이 점차 나아지면 그때부터 둘이 힘 합쳐서 열심히 모으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상황들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 그 정도 되면 회사 사정도 조금씩 나아지면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6개월을 넘어서면서 기약 없는 시간을 언제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래도 남편에게는 일절 티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아무렇지 않은 척 구니까 남편은 점차 미안한 마음이 무뎌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저의 이런 희생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걸 신우의 결혼 소식을 들으면서 결정적으로 느끼게 됐어요. 오늘 엄마랑 전화했는데 동생 임신해서 결혼한다네. 그래? 잘 됐네. 아가씨 결혼 언제 하나 어머님 걱정 많으셨잖아. 결혼과 동시에 손주까지 얻으셨네. 뭐야? 그런데 자기 표정이 왜 그래? 좋은 소식인데 표정이 안 좋네. 무슨 고민거리라도 있어? 돈 때문인지 뭐. 결혼 안 하고 있을 때도 걱정인데 한다고 하니까 이게 더 걱정인 거 있지? 결혼하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우리 결혼할 때도 보태주신 거 없잖아. 장인 장모님께서 도와주셔서 대출 조금만 받고 이런 집 마련할 수 있었지. 그래서 걱정이야. 동생 결혼할 때도 뭐 하나 보태줄 여력 없을 텐데. 뭐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아가씨가 뭐 애도 아니고 그만한 준비가 됐으니까 결혼한다고 하는 거겠지. 부족한 돈은 대출받아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 요즘 대출 없이 결혼하는 부부가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야 친정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운이 좋았던 거고. 보통은 다 대출 끼고 집 장만하잖아. 그래. 집은 대출받아서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겠지. 한도에 따라서 집 수준은 달라지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야. 결혼식 올릴 돈 자체가 없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모아놓은 돈이 얼마 없다나 봐.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전해주신 거고. 말도 안 돼. 아가씨 나이가 몇인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은 다 어디다 쓰고? 우리 집 사정이 어려우니까 뭐든 스스로 벌어서 해결해야 했거든. 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버는 족족 학자금 갖고 집에 보태고 하다 보니까 돈 모으기 힘들었나 봐.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모을 수 없었대. 나랑 똑같지 뭐. 나도 결혼할 때 얼마 못 보탰잖아.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이야 벌면서 모을 수 있다지만 우리같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그래서 이런 내 상황이 참 싫은 거 있지. 지금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동생 결혼할 때 얼마라도 보태줬을 텐데. 오빠로서 그러지 못한다는 게 너무 한심하고 미안하네. 뭐 그런 거로 자책하고 그래. 아가씨가 자기 상황 이해 못하는 거 아니잖아. 나중에 아가씨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뭐라도 해주자. 그럼 되지? 그것보다 결혼할 때 얼마라도 보태주는 게 더 낫잖아. 우리 때보다 더 많이 든다던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 대출이라도 받아서 좀 도와주는 건 어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대출이라니? 난 그렇게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 동생이 어려서부터 뭐든 혼자 해결하려고 가족한테 말을 안 했거든. 지금 결혼 준비하면서 혼자 끙끙거릴 텐데 너무 안 됐잖아. 내가 걔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대출받아서 도와주면 분명 큰 힘이 될 거야. 나는 제대로 월급이 안 나오니까 대출받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자기 신용이라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때? 자기가 대출 조금만 받아서 보태주라. 이럴 때 새언니가 도와주면 동생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평생 못 잊지. 그래. 동생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주는 건 아니지. 지금 우리 그럴 여유 없는 거 알잖아. 지금 아끼는 거에서 조금 더 아끼면 되잖아. 그리고 자기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다며. 그럼 월급도 올랐을 거 아니야. 대출받아서 동생 도와주면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대출금 갚으면 되지 않아? 자기 능력 좋으면서 왜 그래? 너 월급 제대로 못 받을 동안 자기가 다 책임져서 해왔잖아. 이번 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고. 부부가 힘들면 힘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 동생 좀 도와주라. 응? 남편 생각해서 그간 내색을 안 한 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고충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간 이 악물고 혼자 죽을 똥살똥 노력했는데 너무 티를 안 내서 몰랐나 봐요. 저는 얼마든지 다 감수하고 이겨내는 사람인 줄 아나 봅니다. 이미 남편에게는 저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더군요. 적어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저런 부탁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승진하고 월급 올랐으니 추가로 받은 대출금까지 다 떠안으라는 건가 싶어서 기가 차더라고요. 그동안 꾹꾹 참았던 게 기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제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지 서운하더라고요. 왜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가 된다잖아요. 어느 순간 남편에게 저는 돈 버는 기계가 되어버린 것만 같아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제대로 된 월급조차 못 받는 것보다 내 신용이 더 좋겠지. 그럼 이걸 더 아껴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드니? 우리 평생 이 집에서 살 거야? 나중에 애 낳으면 이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애 낳고 키우다 보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생각 안 해? 만약을 위해 신용관리 해둬야 급한 일 생겼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뭐? 아가씨 결혼자금을 보태주자고? 그건 너무 일방적인 태도잖아. 그래주면 안 될까도 아니고 충분히 잘 해냈으니까 앞으로도 부탁한다는 식이잖아. 너 나한테 뭐 돈 맡겨놨니?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왜 나한테 이래? 자기야,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내가 지금 화 안 나게 생겼니?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안 해봤니? 내가 양쪽 부모님 용돈 챙기고 생활비며 집 대출금 다 책임지니까 여기서 더 보태도 될 것 같아?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내 앞에서 그렇게 미안해하고 주눅들어 하길래 괜찮은 척 굴었더니 정말 괜찮은 줄 알았나 봐.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니? 앞으로 들어갈 돈에 관해서 걱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모아놓은 돈은 없는데 애라도 생기면 어쩌나 전전긍긍한 마음뿐이었다고. 그런데 태평하게 뭐? 나더러 대출받아서 아가씨를 도우라고? 그럼 그 대출금은 또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동안 이만큼 참고 버텼으면 됐지. 앞으로 계속 감당하라는 거잖아. 아니, 자기야, 내 말 뜻은 그게 아니야. 내가 왜 자기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었게. 다 감당하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자기가 갚다가 회사 사정 나아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책임지고 갚을게. 그때까지만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지. 그동안 자기 힘들고 고생 많이 한 거 내가 왜 모르겠어. 다 알아. 그래서 나도 하루빨리 이직해서 자기 도와주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어. 노력하면 뭐해? 몇 달째 이직도 못하고 있는데. 물론 내 월급으로 어찌어찌 버틸 수는 있겠지. 그런데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아가씨한테 주는 돈이 아까워서 못하겠다는 게 아니야. 모아놓은 돈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겠지. 그런데 무리해서까지 대출받아서 도와줄 자신은 없어. 앞으로 그 대출금까지 떠안고 싶지 않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니? 그동안 너 기 안 죽이려고 내가 얼마나 소갈이 한 줄 알아? 알아, 안다니까. 내가 왜 몰라. 그래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미안해 했는지 몰라도 요즘은 아닌 것 같아. 어느 순간부터 미안하다는 말 대신 아무렇지 않게 부탁한다는 말이 늘어났고 거리낌 없이 이것저것 부탁하기 시작했어. 내가 더는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니까 편하게 의지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내 마음이 어떤지 뻔히 잘 알면서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지금 내가 제대로 생활비도 못 내니까 괜히 화내는 거지? 나한테는 조금도 주눅들 거 없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당황스럽다. 자기는 남편 기 안 죽이고 돈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알아줘. 다 오해야. 난 자기를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한 적 없고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어. 그래 뭐 한편으로는 내 잘못이 크지. 진작 이런 대화로 힘듦을 어루만져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이왕 이렇게 말 나온 거 참지 말고 다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운한 거, 오해한 거 다 풀자. 남편은 다 오해라고 쌓인 감정을 풀고 넘기자고 했지만 저는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희생을 남편이 계속 당연하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간 돈 들어가는 일이면 다 저한테 떠넘겼던 것까지 생각하니 서운함은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남편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서 작은 방에서 따로 자기 시작했죠. 남편은 정말 다 오해라고 자신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서 어떻게든 제 화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끝까지 신우 도와주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본의 아니게 자기 서운하게 한 거 정말 미안해. 다 사과할게. 그런데 내 진심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난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늘 미안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기 아니면 내가 이렇게 편히 지낼 수 있었겠어? 다 자기 노력과 희생 덕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르겠어. 자기가 이렇게 화내니까 오히려 내가 더 서운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동생은 내가 꼭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하나뿐인 동생이 힘들다는데 오빠라서 모른 척할 수 없잖아. 우리 회사 사정이 계속 어렵지 않을 거야. 계속 회복 중이고 점차 나아지면 그동안 못 받았던 월급 한 방에 처리된다니까. 나중에 받는 적금이라 생각하자. 대출받아서 갚다가 나중에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제대로 월급 못 받은 게 몇 달째인데. 동생 위하는 건 좋은데 힘들게 고생하는 하나뿐인 아내 위할 생각은 없냐고. 난 그게 너무 괘씸해. 난 당신이 이 정도로 철이 없는 사람인 줄 몰랐어. 빚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더 늘릴 생각만 하고 있냐고. 감당도 못하고 확실한 계획도 없으면서 말이야. 그렇게 정 동생 도와주고 싶으면 당신 능력껏 알선해. 난 대출받아서 도와줄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내 앞에서 아가씨 결혼자금 보태주자는 이야기 꺼내지도 마. 금지야.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해 저는 여러 가지로 상실감을 얻었고 남편은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각방 생활이 계속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날이 갈수록 남편의 밉상이 배가 되어 돌아왔다는 겁니다. 분명 신우 결혼 이야기는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고 사과를 빌미로 계속해서 대출받아달라고 설득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정이 점차 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죠. 그건 오랜만에 걸려온 신우의 전화였어요. 아가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죠?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결혼 준비는 잘 돼가요? 그럼요. 안 그래도 언니한테 감사 인사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결혼 비용 많이 들어서 어쩌면 좋나 걱정 많이 했는데 언니랑 오빠 덕분에 한시름 놓았어요. 솔직히 오빠 벌이가 시원치 않아서 벌이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니도 그렇고 오빠한테 돈 빌려달란 소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턱 내어주시고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요. 언니한테 이런 면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그동안 언니를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가족 일이라면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주시는 거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갚을게요. 신우의 말을 듣고 무슨 돈을 보태줬다는 건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이런 한 장 보태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계속 설득해서
네 능력으로 알아서 해라라고 말한 게 다인데. 설마 남편이 나 몰래 어디서 돈을 마련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 마당에 어디서 돈을 구한 거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 그거요. 새언니로서 당연히 도와야죠.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더 많이 못 보태줘서 미안해요. 많이 못 보태주기는요. 1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네? 이 1억이요? 1억이라는 말에 저는 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남편 주머니라면 100만 원도 많이 한 거를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액수를 듣게 됐어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인간이 무슨 수로 1억을 마련한 거지? 혹시 나 몰래 나쁜 짓이라도 한 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했죠. 그렇죠. 참, 요즘 집값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보태라고 1억을 줬죠? 그러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뭐 이리 큰 돈을 보태주나 되게 놀랐는데 투자로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1억을 턱 내놓겠어요? 오빠가 그동안 월급 받는 족족 투자하더니 결국 성공했네요? 오빠한테 얼마나 벌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많이 벌었다면서 더 이상 말 안 하더라고요. 언니는 아시죠? 대체 투자해서 얼마나 버신 거예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오빠가 저한테도 말 안 해줘서. 뭐 아가씨 말대로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1억이라는 큰 돈을 보태준 거죠. 오빠 정말 대단하네요. 회사 사정 어려워서 월급 반만 받는데 그걸 쪼개고 쪼개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본인 생활하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네? 회사 사정이 어렵다뇨? 오빠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언니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월급 반만 받고 어떻게 투자하고 본인 용돈해요. 거기다 매달 엄마 용돈까지 챙겨드리고 있는데. 아, 맞다. 오빠 저번에 성과급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성과급을 주겠어요. 언니가 뭐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맞네요. 잠깐 회사 사정이 잠깐 안 좋았는데 다시 괜찮아졌다고 했어요. 내 정신 좀 봐. 그럼 아가씨 결혼 준비 잘하고 나중에 또 연락해요. 그럼 끊을게요. 신우와의 전화를 황급히 끊고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남편은 분명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돈이 들어가는 곳에 모두 손을 뗄 수밖에 없었어요. 다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으로 주식을 하고 성과금을 받고 시댁에 매달 용돈을 챙겨줬다? 거기다 주식해서 번 돈으로 신우한테 1억을 주고. 그럼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은 뭐지? 주식해서 많은 돈을 벌었으면서 왜 대출을 받아달라고 한 걸까? 그동안의 태도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앞에서 흘린 눈물들이 다 거짓이고 연기였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일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따질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몰래 핸드폰을 뒤졌어요. 그리고 그간 시모랑 신우와 나눈 대화를 살펴보며 많은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핸드폰에 깔린 주식이며 은행 어플까지 싹 다 살펴봤어요. 남편이 참 단순한 게 비밀번호 복잡한 거 싫어서 똑같은 패턴으로 맞춰놓거든요. 그걸 알고 있던 저는 손쉽게 비밀번호를 풀고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간 안 봐서 그렇지 마음 먹고 뒤졌으면 다 걸렸을 거예요.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진작 뒤져볼 걸. 남편 말만 철석같이 믿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이 적게 나왔다는 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급날에 꼬박꼬박 들어왔더라고요. 거기다
신우가 말한 상여금까지. 그동안 따로 뒷주머니 차려고 저한테 거짓말한 거였어요. 불쌍한 척 가식적인 눈물 흘리면서 돈 들어갈 일은 제게 다 떠넘기고 본인은 차곡차곡 돈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벌었으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나몰라라 할 수 있었는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께 드릴 돈은 아낍니다. 이거죠. 여태 이런 놈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했던 시간이 허무했습니다. 날 기만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리라 다짐하면서 밤새 이를 갈았어요. 아무튼 빼도 박도 못할 모든 증거를 손에 넣고 다음 날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신우 일로 마음이 상했는지 갑자기 무슨 이야기 타령이냐며 본인은 할 말이 없다고 시큰둥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팔짱을 끼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할 말은 무슨 할 말? 그동안 내 말 귀뚱으로 안 듣더니 갑자기 왜 이래? 먼저 사실대로 말할 기회를 주는 거야. 뭐?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가씨한테 이야기 못 들었나 보네. 어제 아가씨가 나한테 고맙다고 연락했거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가씨 결혼자금을 보태줬더라고? 그것도 1억이나. 제 말에 남편의 표정은 순식간에 싹 바뀌었습니다. 아가씨가 남편한테 제게 연락했다고 따로 이야기를 안 한 모양이더라고요. 이때부터 남편은 땀을 삐질거리며 흘리기 시작했고 제 눈치를 살피면서 열심히 머리 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약하게 나오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는지 뻔뻔스럽게도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이씨, 걔는 연락하지 말라니까 뭐하러 전화해서. 그게 뭐? 언제는 나더러 알아서 하라며. 그래서 여기저기 빌린 돈으로 보태준 건데 뭐 문제 있어? 문제 있어. 너 그거 빌린 돈 아니잖아. 그동안 주식에 투자해서 번 돈이지. 난 당신이 주식에 재능 있는 줄 몰랐네? 아니다. 월급 받는 족족 다 갖다 부어서 그런가? 뭐야, 다 알고 있었어? 네 동생이 전화로 술술 다 말해주던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더라고. 네 핸드폰을 뒤져보니까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까지 다 알게 됐어. 네가 거짓말한 거 전부 다.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 적게 나온다더니 잘만 나왔더라고. 그것도 매달 꼬박꼬박 상여금까지. 그래놓고 나한테는 돈 없는 척, 불쌍한 척, 가증스러운 연기하면서 양쪽 부모님 생신에 용돈에 우리 부모님 생활비까지 돈 들어가는 건 다 나한테 떠넘겨놓고 너는 뒤로 두둑이 챙기고 있더라? 그뿐이야? 우리 부모님께 드린 돈은 고작 5만 원이다. 너 나 몰래 뒤로 부모님 챙기고 있었잖아. 매달 꼬박꼬박 용돈 드리고. 그동안 나 속이고 돈 없는 척 굴면서 네 식구 챙기니까 좋니? 내가 제일 어이없는 건 몰래 주식으로 불린 돈이 1억이나 있으면서 나한테 대출 받아달라고 한 거야.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니? 나한테 그랬잖아. 돈 버는 기계 취급한 적 없다고. 네가 번 돈은 쓰기 아깝고 내 돈은 써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 그렇냐고? 모든 것이 들통난 남편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이게 최선이라 생각했는지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이다. 미안해. 자기한테 그런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그래, 다 인정해. 나 그동안 거짓말했어. 그깟 돈이 뭐라고. 내가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주식해서 1억이란 큰 돈이 생기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더 넣어놓으면 그만큼 더 불 것 같아서 빼기가 싫었어. 자기가 대출받아서 갚는 동안 돈 더 불려놓고 그때 해결할 생각이었고. 자기도 알겠지만 우리 집 가난하고 난 가진 거 없는 놈이잖아. 장인 장모님이 돈 보태서 집 마련했을 때
나 스스로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알아? 그래서 하루빨리 돈 많이 모아서 잘 살고 싶었어. 마침 아는 선배한테 좋은 정보를 얻어서 투자했더니 그게 나날이 오르더라고. 그 선배가 그런 거 전문이거든. 진짜 빠삭해서 이런 기회 흔치 않잖아.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계속 정보 얻으려면 나름대로 수익률을 나눠주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생활비며 뭐며 낼 돈이 없더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런데 나 진짜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어. 갑자기 동생이 임신해서 결혼하는 바람에 말할 타이밍이 꼬인 것뿐이지. 나 정말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어. 진짜야. 지금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이 안 가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시래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자기야, 나 진짜 장인 장모님한테도 그렇고 자기한테도 그렇고 좋은 사위 남편 되고 싶었어.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하고 자기도 돈 없는 것보다 돈 많은 남편이 더 좋지 않아?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라. 1억? 금방이야. 다시 정보 얻어서 투자하면 다시 금방 모일 거야. 그럼 그때 그동안 못한 거 다 보상할게. 장인 장모님한테도 용돈 많이 드리고 효도할게. 그래. 우리 집 사라고 보태주신 돈 그것도 갚을게. 내가 많이 믿고 원망스럽겠지만 나 우리 잘 살자고 한 선의의 거짓말이니까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그럼 다시 1억 만들 동안 난 또 희생하라 이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주식 대박 터지면 내가 다 보상해줄 수 있어. 그 선배 진짜 장난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1억이나 되는 돈을 만들 수 있었겠어. 넉넉 잡아서 딱 1년만 믿고 기다려주라. 어? 1년 같은 소리하고 있네. 너랑은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어. 그동안 감쪽같이 속인 거 이혼 사유로 충분해. 너랑 이혼하는 거 확정이고 내가 희생한 것들 다 돈으로 보상받을 거야. 네가 동생한테 준 1억? 재산분할 소송 걸어서 되찾아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뿐이야? 날 기만한 대가까지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라고. 너 다 돈으로 보상할 준비나 해. 자기야, 이러지 마. 이런다고 좋을 게 뭐 있어. 자기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혼이 정답은 아니잖아.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그렇게 우리 부모님 걱정하는 놈이 그동안 왜 그랬는데? 네 부모는 한 달에 얼마씩 용돈 줘가면서 챙겨놓고 왜 우리 부모님은 나 몰라라 했냐고? 할 거면 똑같이 했어야지.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 용돈이며 시부모님 용돈이며 열심히 챙겼어.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호구처럼 갖고 노니까 재밌었니? 이유가 어찌됐든 용서가 안 돼. 네가 하는 말들은 다 핑계고 변명일 뿐이야. 네가 정말 날 생각했다면 모든 사실대로 말했을 것이고 애초에 속이지 않았을 거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네가 나한테 거짓말한 날부터 우린 끝난 거야. 네가 이 지경으로 만든 거라고. 네 가족이 귀하듯 나도 우리 부모님 소중해. 하지만 그래도 난 너처럼 시부모님 나 몰라라 하지 않았어. 이런 나한테 조금의 죄책감도 없었니?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건데 날 속이려던 네가 너무 소름 끼친다.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게. 네가 날 속였다는 증거 다 옮겨놨으니까 나한테 줄 돈이나 준비해놔. 자기야, 제발 이러지 마. 적어도 한 번은 기회는 줘야지. 나도 차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택이었다니까? 끝까지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며 합리화하는 남편. 저는 그 망할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어서 있는 힘껏 남편의 얼굴을 한 대 쳤어요. 그냥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라도 한 대 때려야 속 좀 시원할 것 같아서. 오늘 때린 건 진단서 떼놔. 네가 나한테 줄 돈에서 치료비는 빼줄 테니까. 미리 싸놓은 짐을 챙겨서 친정에 갔습니다. 부모님은 갑작스런 저의 방문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며 물어보셨어요. 저는 엄마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모님께 남편과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저와 같이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그딴 놈 10번이고 100번이고 더 두들겨 팼어야지. 한 대로 되겠냐면서 노발대발하셨어요. 그러다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남편이 찾아왔고 엄마와 아빠한테 된통 혼났습니다. 남편은 정말 죄송하다며 무릎 꿇고 부모님 앞에서 싹싹 빌었지만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내동댕이 치셨고 엄마는 굵은 소금을 팍팍 뿌리다 못해 밖에 내다 버리려고 묶어놓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남편에게 집어던졌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문자만 줄기차게 해댔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랑한다.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길래 바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물론 제가 받아야 할 몫은 다 챙겨받았어요. 더불어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과 위자료까지 두둑히 받았습니다. 대충 보니까 신우한테 준 1억을 도로 가져온 듯 하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다 빼앗길 거면서 뭐하러 속이고 1억을 모았는지, 그 뒤로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나중에 신우와 연락이 닿아서 알게 됐는데 주식 잘한다는 그 선비한테 된통당해서 가진 돈 다 잃고 거지 신세가 되었다더군요. 거기다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절 속이고 월급을 주식에 들이붓는 것도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모양이더라고요. 한순간에 쪽박차고 나락으로 가게 된 셈이죠. 이게 모두 다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이죠? 사기 당하기 전에 이혼해서 제 몫을 챙길 수 있었잖아요. 비록 전 남편한테 질리도록 대인 건 분통 터지지만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기억에서 지우려고 합니다.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니까요. 어쨌거나 돈으로 보상받았으니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